예, 안녕하십니까. 기계산업의 요람이고 방위산업의 메카인 창원시 성산구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허성무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발언을 해 주실 송민 공공노련 상임부위원장 오셨습니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실 송상표 공공운수노조 금화 PSC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박낙호 한전산업개발노조 대외협력국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염호창님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장님, 송홍곤 한전산업개발노조 위원장님, 황규암 한전산업개발노조 남해지부위원장님, 노경남 한전산업개발노조 총무실장님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조준형 공공노련 교육선전실장님, 최은혜 공공노령 정책홍보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이번 제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가 제 의원실을 찾아와서 석탄화력발전소는 멈추어도 노동자와 시민의 삶은 멈출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울림에서 시작되었고요. 21년 윤석열 정부 산자부에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 발전소 활용 방안 연구 결과에서도 고용이 취약한 발전 비정규직의 경우 폐쇄에 따라 일자리를 잃는 인원 비율이 무려 69%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7개월 전 국회의원이 되어서 발전 5개사로부터 통계를 받아 집계한 2036년까지 폐쇄될 석탄화력발전소 28기 발전 비정규직 재배치 현황에서 최초로 업체별 폐쇄율, 해고 인원까지 밝힌 결과 사항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발전소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연료 공급, 환경 업무, 정비 분야, 청소 등 36년 폐쇄 때까지 28호기에서 일하는 2,328명 중 2,046명 87.8%에 달하는 인원이 폐쇄 시까지 정년퇴직자 378명을 빼고도 순수한 실직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 수가 집계된 것입니다. 문제는 당장 올해 태안 1, 2호기부터 수십 명의 실직자가 발생한다는 점이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전무한 사항입니다. 발전소 폐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특히나 고용에 취약한 비정규직과 해당 지역 대책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단 한 명의 해고도 없는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는 전환 목적의 입법이 필요했고, 둘째, 기후위기로 고용위험에 놓인 노동자들을 정책과 입법의 주체로 인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은 시혜가 아닌 권리로 만들어가기 위한다는 것이고요. 셋째, 범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 집행과 민주적 거버넌스가 필요했습니다. 특히나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의 산업전환 고용안전전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오자협의회가 있는데요. 이 위원회에는 당사자인 우리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2월에 산업부가 정부 지자체 발전 5사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그래서 석탄 발전 전환 협의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도 당사자인 우리 노동자들의 대표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대 노총 공대위와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국회 논의와 입법이 발전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이 보장되는
국가 책임,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 아래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다음은 송민 공공노련 상임부위원장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겸 산업전환 일자리위원회 위원장 송민입니다. 먼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발의를 환영합니다. 허성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노동자와 지역주민 등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신설과 노동자,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앞두고 정부로부터 마땅한 대응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명기한 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은 마땅히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스럽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원에 대한 특별법은 22대 국회에 들어서 9개나 발의되었습니다. 허성무 의원님의 법안까지 하면 10개입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아쉽게도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지난 11월 26일에 있었던 산자위 특허소위에서 이미 발의된 6건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 특별법이 상정됐지만 정부가 법안 논의를 올해 1분기에 하자고 건의했습니다. 발전5사 사장과 별도의 전환 TF를 구성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회 역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국정이 마비되면서 산자부가 책임지고 관련 부처를 설득해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발전 비정규직은 한시가 급합니다. 지금까지 관련 실태 조사를 단 한 번도 한 적 없다는 정부를 믿고 법안 논의를 이렇게 늦춰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은 매일매일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데 정부와 국회의 대응은 솔직히 너무 늦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논의를 국회에 호소합니다. 당장 올해 말 태안화력발전소 1, 2호기가 폐지됩니다. 협력사 노동자 120여 명, 자회사 노동자 10여 명이 당장 일자리를 잃습니다. 심지어 자회사 노동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용역사에서 자회사로 전환된 국가가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로 한 노동자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이 나라에서 130여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이 이렇게 내몰려야 합니까? 130여 노동자, 더 나아가 2,000명이 넘는 노동자의 삶이 달린 법안이 민생법안이 아니라면 무엇이 민생법안입니까? 발전 노동자, 특히 우리 발전 비정규직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살인과 같은 해고만은 막아달라고 간청드리는 것입니다.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로 태안의 동지들이 가족과 올 연말을 따뜻하고 희망차게 보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강성규입니다. 오늘 석탄발전소 폐쇄로 해고 위기에 몰린 김용균의 동료들은 석탄발전소는 폐쇄되어도 우리 노동자들의 삶까지 폐쇄되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 연말 태안을 시작으로 하동, 삼천포, 당진, 보령 등의 지역에서 석탄발전소가 폐쇄됩니다. 폐쇄 석탄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상당수가 해고 위기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내란 시도를 저지하고 탄핵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들의 광장이 열렸고 그 광장에서는 탄핵을 넘어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사회 대개혁 과제들이 토론되고 그중 사회 대개혁의
중심 과제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또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대위도 수년 전부터 탄소 중립을 위한 석탄발전소 폐쇄의 대안으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공공주도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주장하며 투쟁해 왔습니다. 석탄발전소 폐쇄 관련 정부나 지자체의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민간 자본의 풍력발전소 건설은 물, 바람, 태양은 모두의 것이 아닌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에너지 민영화와 노동자의 대량 해고, 지역사회 붕괴로 연결되는 사회적 재앙입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발전소 노동자들과 함께 기후 재앙을 막고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한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지원 보호하고 폐쇄 지역 환경 및 건강 문제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 수립 시 이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과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석탄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 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 지부장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석탄화력발전소는 멈춰도 노동자와 시민의 삶은 멈출 수 없습니다. 저는 충남 태안에서 26살에 입사해서 올해 52살, 26년 동안 석탄화력발전소 석탄가루를 마시면서 일한 노동자입니다. 누군가는 석탄화력발전소 굴뚝을 보며 기후악당, 미세먼지의 주범,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석탄화력발전소는 청춘이었고 꿈이었고 가족들과 함께 생계를 책임지는 삶터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노동자로 살아가는 자부심이 함께했습니다. 25년 12월 제가 일하는 태안 1, 2호기를 시작으로 하동, 삼천포, 당진, 보령, 발전소 총 28개가 폐쇄됩니다. 그 안에 8,418명의 일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까지 우리는 폐쇄할 수 없습니다. 발전소 폐쇄로 75조의 경제 피해와 10만 명의 삶이 무너지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전력 민영화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전소에 일하는 노동자에게 아이스크림 공장으로 재취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할 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건 국가폭력입니다. 우리는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은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에 제대로 된 정의로운 전환과 함께 일자리를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이 제시돼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해고를 당연하게 잘못된 전제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부의 삶을 살려주는 대책이 아니라 그리고 그 법이 아니라 모두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전환 목적의 입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후위기로 고용위기에 놓인 노동자들과 정책, 입법의 주체로 인정하고 함께 대화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시혜가 아닌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공공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지금같이 민간자본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은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빼앗을 것입니다. 돈 없으면 전기도 못 쓰는 사회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넷째, 범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 집행과 함께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2만 5천 명 중 3명 가운데 1명은 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발전소 노동자들은 이처럼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하여도, 그리고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탈탄소 사회와 석탄화발전소 폐쇄 정책에 동의합니다. 정의로운 전환, 이제 노동자와 시민과 대화해야 합니다. 오늘 그 시작이 이 정의로운 전환 특별법과 함께 노동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함께 마련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송상표 공공운수노조 금화 PSC 지부장님과 박낙호 한전산업개발노조 대협력국장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지난 2018년 석탄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목숨을 잃은 김용균을 기억하는가? 7년 전 사랑하는 동료를 잃었던 우리는 동료의 마지막이 아르새겨진 우리의 일터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석탄 발전은 멈춰도 노동자의 삶은 멈출 수 없다. 그래서 김용균의 동료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섰다. 2023년 1월 확정된 제14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태안화력 1, 2호기를 시작으로 오는 2036년까지 전국에서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된다. 석탄화력발전소에는 8,5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그 8,500여 명의 노동자 속에는 김용균의 동료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으로 자회사에 편제된 노동자도 함께 있다. 이 8,5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면 자동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다. 발전사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 재배치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46명의 해고가 예정되어 있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자리는 없다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는 정부가 결정했다. 폐지 시기 역시 정부가 계획했다. 시간만 허비하다가 계획된 날짜가 다가오니 나가라고 등만 떠밀면 되는 것인가? 정부의 정책으로 일터를 떠나야 하는 노동자에 대한 예의도 존중도 없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허성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은 우리 발전 비정규직에 그야말로 담비 같은 법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수립하게 하고 노동자와 지역 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 당사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이 법의 발의를 우리 양대노총의 공대위는 열렬히 환영한다. 이미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으로 김용균 동료들의 눈물을 닦아주길 국회에 간절히 호소하는 바이다. 2025년 1월 15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 촉구, 총고용 보장, 양대노총 기자회견 참가자 활동.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정부의 너무나 미온적,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세월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기국회 때 또 국정감사 때 제가 강력하게 질타하고 요구해서 개우 산업전환고용안전전문위원회 가동하는데 이 속에도 우리 노동자 대표는 없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에서는 정부 지자체 발전오사 전환협의체를 가동하려고 하지만 여기에도 역시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대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수준에서 막 시작하려다가 이 내란 사태로 또 멈추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민주당과 저는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우리 노동자들이 에너지 대전환의 속에서 소외되지 않고 정의롭게 전환되고 직장을 잃지 않고 새로운 직장에서
보람되게 일할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강구하겠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빠르게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 책임지고. 김동아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입니다. 오늘 저희가 허위조작감시단에서는 지난 내란 선전죄 혐의에 대한 고발에 이어서 명예훼손 및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 건에 대해서 처벌하기 위함이고요. 경찰에 고발하고자 함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할 것이고요.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저희 법률위 소속 부위원장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허위조작감시단 김동아 의원님 오셨습니다. 양문석 의원님 오셨습니다. 법률위 부위원장 신동희 변호사님이 오셨습니다. 명예훼손 및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 고발 관련 기자회견 먼저 김동아 의원님께서 기자회견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입니다. 오늘 허위조작감시단은 지난주 내란 선전죄 혐의 고발에 이어 명예훼손 및 조직적인 허위사실 세력들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경찰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통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가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라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닙니다. 공공연한 거짓 정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조작, 유포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민경욱과 이사카TV를 운영하는 운영자 총 2명을 우선 고발합니다. 이들은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0여 명을 부정선거 당선자로 낙인 찍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 조장. 둘째,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들을 기만. 셋째, 정당한 선거 결과를 뒤흔들려는 정치 공작. 우리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국가 전체 전복을 노리는 조직적 음모의 일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격적인 허위사실 조작을 한 게시글 216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합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가 초등학교 시절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해서 소년원을 다녀왔다라는 완전히 날조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미 지난 대선 당시에도 똑같은 허위사실이 국힘 지지자들의 단체방을 통해 집중 유포되었으며 해당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는 벌금 600만 원, 60대 유포자는 벌금 400만 원, 50대 유포자는 벌금 500만 원을 받는 등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내란 수계 윤석열의 탄핵안 가결 이후 해당 허위 정보가 SNS 온라인 커뮤니티, 카카오톡 단체방을 중심으로 재유포되며 정치적 목적을 가진 배후 세력이 다시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살포하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포자가 아니라
배후에서 조작을 지시하는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추적하여 배후까지 색출해서 반드시 처벌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 감시단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입니다. 민주파출소를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를 뿌리 뽑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한 여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는 법적 대응을 통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허위조작 감시단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허위조작 정보를 척결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 감시단 1동. 네. 이상으로 명예훼손 및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매일 이곳에 와서 소통관에 와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허위 조작 정보가 상상을 초월해서 국민들 사이에 유포되고 있고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바로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옆에 쓰세요. 일단 이쪽으로도.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국회의원입니다. 오늘은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에서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저지른 큰 사고에 대해서 규탄 대회를 열려고 기자회견을 하려고 왔습니다. 앞에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최근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당연히 정부에서 부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방교육청 예산도 부족한데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그런 거부권 행사를 했고, 또 이주호 장관과 함께 AI 디지털 교과서, 지금 아이들 교육에 말도 안 되는 이런 AI 디지털 교과서를 무리하게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어떤 사업자들과 관련성 때문인지 그런 의혹이 들 정도로 준비한 된 AI 디지털 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건이 두 가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무상교육 관련은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주전당 시민연대 상임대표 정성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교육 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아무 얘기 없으신 교육감님이 어디 계시냐고 질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고교 무상교육은 초등등 교육법 10조 2항의 명시가 정확하게 됐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지방재정교부금법에 47.5, 47.5% 이렇게 국가, 교육청, 지방교육단체 이렇게 분할하고 있었는데 이 법의 연장법을 폐기하고
한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안을 우리가 규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등등 교육법에 하면 명확하게 국가가 부담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교육청에 떠넘긴다는 것은 그 예산이 삭감돼서 결과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예산을 삭감되는 결과가 돼서 교육이 황폐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AIT 모든 것이 예산과 관련되는데 이래서 저희들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드시 이 교육 예산이 반드시 국가에서 책임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 저희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계속 정부에게 압박을 가하고 투쟁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삶을 가꾸는 교육자치포럼 상임대표 박효진입니다. AI 교과서가 결코 배움을 일으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 관계고 관계 속에서 협력적으로 배움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AI 교과서는 개별화 교육이라고 합니다. 개별화 맞춤 교육이 지금 시기에 필요한가? 그렇게 많은 5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가?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과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교사를 대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실제 연수를 받은 선생님들도 학부모들도 이 AI 교과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반드시 이 교과서가 채택돼야 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정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충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에 교육적 실천 내용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조차도 거부하는 교과부에 대해서 다시금 교육 본연으로 사고하고 집행해달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결코 AI 교과서는 배움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발언자로 나섰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왔습니다. 사단법인 인천교육연구소에서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임병구라고 합니다.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적 정책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치 편식하는 학생처럼 입맛에 맞는 정책은 선택하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거부권을 쓰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평소의 업무 태도를 하자면 여야가 합의해서 가져오라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적어도 교육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들이 합의해서 적어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오라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발언이라도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벌여놓은 지방재정 삭감 사태를 수수방관하면서 마치 남의 일처럼 거부권을 행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최상목 대행만큼 우리나라 교육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를 규탄하는 일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국회에 와서 국회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방교육재정은 이미 이 정부 들어서서 고등교육 교부금 때문에 삭감당했고 그 다음에 세수 감소로 인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만약에 양극화 해소라고 하는 정책적 과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사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무상교육 쪽에 학교 예산 쪽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국회에서 잘 헤아리셔서 해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각별한 관심과 취재에 고맙습니다. 광주전남 시민연대 공동대표 이주연입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규탄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무책임하고 오만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 3년 연장 법안과 AI 디지털 교과서 지휘박탈 법안에 대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기는커녕 이를 무시하며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적 절차와 헌법적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의 뜻을 거스르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 3년 연장 법안을 거부하였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필수적 정책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세수 감소로 교육재정안정기금은 이미 소진되고 있고 교육청마다 시설 예산마저 감축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2024년 11조 1,605억에서 2025년 10조 8,026억으로 3,579억 3.2% 감소하였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업비인 학교 운영비가 263억 원, 교육사업비가 942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시설사업비는 무려 318억 원이 줄어들어 노후시설과 성면 제거, 내진사업 등 시설 안전에 필요한 일반 시설비 283억과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발생으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급식 관련 시설비도 56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교육 재정이 남아돈다는 기획재정부의 부처 입장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중차대한 권한을 악용하여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전액을 교육청에 떠넘기려는 것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또한 교육부 장관의 소임을 저버리고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돌아 무상교육비를 담당할 수 있다는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AI 디지털 교과서 지박탈 법안의 의미를 폄하하며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강행하려는 독단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이며 학생들이 학습 환경과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2025년에는 학교 자율에 맡긴다면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제2요구에 필사적으로 나서는 것은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에티테크 기업의 대리인의 역할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제2요구로 새 학년을 앞둔 학교 현장은 더욱 혼란을 겪게 될 것이고 설령 시행령에 의해 교과서라는 법적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차기 정부에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거나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러한 혼란을 자초한 교육부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이어서 낭독하겠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국민의 뜻을 반영해 결정을 내리는 민주주의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최창목 권한대행과 이주호 장관이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곧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적 질서를 부정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 연장 법안 제2요구를 즉각 중단하라. 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AI 디지털 교과서 강행을 중단하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라. 셋, 정부는 국회와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라. 넷, 국회는 무상교육 정부 지원과 디지털 교과서 법안을 제2요구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하라. 교육은 국가의 미래이며 국민의 권리입니다. 정부가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며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25년 1월 15일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준비위원회 일동. 참고로 충북교육발전소 요 단체는 여기에 아직 빼달랍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내란 외환 흉악범 검거 만시지탄입니다. 이제 딱 한 걸음 내디뎠을 뿐입니다. 내란 외환 수계 흉악범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로 밤잠을 설쳤던 우리 국민들이 무려 43일 만에 처음으로 두 발 뻗고 잠을 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이 드디어 검거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체포했어야 했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체포에 이어 바로 구속 수감될 것을 다시 하겠습니다. 체포에 이어서 바로 구속 수감될 것임 또한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딱 한 걸음 내디뎠을 뿐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먼저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신속하게 흉악범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판단해야 합니다. 국정 혼란을 종식시킬 유일한 방도입니다. 헌재를 흔들고 발목을 잡으려는 그 모든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 또한 내란 공범죄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위헌 위법하게 임명을 거부한 9번째 재판관은 바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흉악범 윤석열에 동조했던, 지금도 동조하고 있는 내란 공범과 그 잔당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모조리 일망타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버젓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영장 집행 방해에 나섰습니다. 매일같이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내란 선동으로 흉악범을 엄호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될 위헌 정당입니다. 즉각 해체해야 합니다. 내란 잔당임을 자처한 대통령실과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과 경찰뿐 아니라 행정부와 사회 각계에 도사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적, 내란 잔당들을 특검부터 시급히 실시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모두 그 죄를 무겁게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하여 앞으로 가야 할 길 또한 만만치 않겠습니다만 오직 우리 국민들만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소중하게 지켜올린 응원봉의 그 영롱한 불빛들이 끝내 반국가 세력과 주권 침탈 세력을 모두 척결해 내고야 말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보당 원내대변인 정혜경입니다. 윤석열 체포와 관련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체포되었습니다. 이제는 구속 파면입니다. 드디어 내란 수계 윤석열을 체포했습니다. 금세기 최악의 위헌적 내란 사태 발생 43일 만에 우두머리를 붙잡았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유혈 사태 없이 집행되어 다행입니다. 혹한에도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강장에서 뜨겁게 싸운 자랑스러운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공수처는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윤석열을 즉시 구속하고 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해야 합니다. 또한 신속한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을 파면해야 합니다. 나아가 윤석열은 물론 내란 외환죄에 가담하고 동조한 모든 잔당들을 빠짐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여 이 땅의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합시다. 무너진 헌법 질서와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웁시다. 그 길에 진보당은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김건희 석박사 논문 즉각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신 범학계 국민검증단 교수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학정책학회장이신 김용석 교수님, 네, 대학정책학회연구소 이사장이신 이종복 교수님,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 운영위원이신 원동욱 교수님, 전국사학민주화 교수노조 위원장이신 김경한 교수님, 네, 광주 전남 교수연구자연합 대표이신 황권택 교수님, 전국사학민주화 교수노조의 박종균 교수님, 송기민 교수님, 네, 전국교수노조 서진형 교권실장님, 네,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주 숙대 연구윤리위가 석사 논문을 표절로 잠정 결론 내었습니다. 김건희에게 통보해서 1월 말까지 이의 신청을 받겠다고 보도가 전해졌죠. 공교롭게도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탄핵 소추가 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4년 넘는 기간 동안 범학계 국민검증단 교수님들 그리고 저도 김건희의 논문 표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그리고 숙대 앞에서 철저한 검증을 계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표절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교육에 일그러진 자화상을 보여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교수 연구자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어 이 부정에 대한 문제를 촉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가 지나도 다시 되짚고 올바르게 되돌리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쇠는 뜨거울 때 두들기라고 하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숙대와 국민대는 자고 우면하지 말고 김건희의 석박사 학위를 즉각 취소하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숙대와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 학위를 즉각 취소하라. 표절로 의혹이 계속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해 지난해 말 숙명여대가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숙명여대가 조사에 착수한 지 무려 3년 만의 결론으로서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이다. 연구부정 행위의 검증기간이 통상적으로 5개월이 소요됨에도 장윤검 전 숙명여대 총장은 시종일관 묵묵부답으로 권력 눈치 보기에 나서며 국민을 우롱하고 학계를 무시하였다. 지난해 9월 김 여사 논문 표절에 대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취임한 문시연 현 총장은 연구윤리위 위원을 교체하면서 문제 해결에 나설 듯 보였으나 지난해 12월 9일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장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문 총장 취임 후 연구윤리위의 검증 진행 일정을 문의하는 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다며 질타할 정도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러다가 지난해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헌재의 탄핵 심판이 시작되자 지난달 말 언론에 알리지 않은 채 슬그머니 김 여사 석사 논문에 대해 표절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제보자에게는 알리지도 않은 채 이를 김 여사에게만 통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숙명여대는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20조 5항과 23조 2항을 위반했습니다. 해당 규정에는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함에도 이도 무시하고 숙명여대는 교육부 훈령 제449호를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보자와 언론, 야당, 교육위원이 연이어 지적하자 숙명여대는 연구윤리위 규정 제20조에는 조사 결과를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다고 강변하면서 숙명여대의 이러한 주장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2022년 2월 8일 교육부는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대학들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교육부의 행정 예고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지침에 따르지 않은 채 제보자를 철저히 배제하며 자의적으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숙명여대는 김건희 여사의 이의 신청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보자에게 통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역시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국민은 권력자의 학위 논문 표절 검증을 대하는 숙명여대와 국민대의 이중적 태도를 똑똑히 목도하였습니다. 국민대는 지난 2022년 8월 1일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김 여사 논문은 표절이 아니며 검증 불가이다라며 김 여사의 박사학위는 유지된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숙대 또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심리가 본격화되자 부랴부랴 표절로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이를 다만 당사자에게만 이의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편파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역시 대학에 몸을 담고 있는 연구자로서, 교육자로서 재정난 속에서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대학 당국의 처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대학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도가 있고 그것이 유지될 때 비로소 대학으로서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충정 어린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 우리는 일련의 사태를 통해 숙명여대 학생과 동문이 보여준 자발적이고 의로운 행동에 감동했습니다. 그러한 용기 있는 행동이 비록 늦기는 했지만 오늘날의 결과를 가져온 원동력임을 생각하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많은 혼란과 큰 희망이 교차하는 2025년 새해를 맞아 대학 사회가 밝은 미래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더는 학생과 학계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숙명여대와 국민대학은 조속히 아래 문제를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숙명여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확정 후 석사학위를 즉각 취소하라. 숙명여대는 연세대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대학원 입학 취소를 위해 규정 시행 이전에 대학원 입학 취소를 소급 적용한 내용을 담은 학칙을 2021년에 만든 것과 같이 자체 학칙을 즉각 개정해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즉각 취소하십시오.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국민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국민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김 여사의 박사 학위를 즉각 취소하십시오. 고등교육법 제33조 사항에는 대학원의 박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숙대가 학위를 취소하면 즉각 박사 학위를 취소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의 범학계 국민단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그간 숙명여대와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에 관해 이렇다 할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간을 지연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그간 방관했던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즉각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2025년 1월 15일 범학계 국민검증단 1동.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백브리핑장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입니다. 수천 명이 동원된 윤석열 체포 엄정히 수사하십시오. 계엄 이후부터 나라를 지킨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 경호처의 자정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경호처를 설득하고 지켜본 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윤석열은 공수처의 호송 차량이 아닌 경호차로 이송되고 포토라인도 없었습니다. 범죄 피의자 윤석열은 어떤 협의 대상도 아닙니다. 대통령직을 이유로 공수처의 과도한 배려가 윤석열에게 자진 출석이라는 명분을 줘서는 안 됩니다. 내란숙에는 체포되고도 적법한 법 집행을 불법으로 우기며 공수처의 수사도 인정 못하겠다고 합니다.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혐의를 부인합니다.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공수처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수사에서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윤석열 체포 관련해서 짧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정의에 대한 열망이 첫 발을 뗐습니다. 12.3 내란 이후 43일 만입니다.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추한 영상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조금의 반성하는 신용도 없이 자진 출석, 불법 수사라 주장하며 내란을 막아낸 우리의 청년들을 모욕하는 말까지 일삼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라 놀랍지는 않습니다. 괴멸이란 말도 아깝습니다. 공수처는 반국가 범죄자를 체포한 만큼 엄정 수사 후 즉각 구속하십시오. 내란범의 대통령 예우는 가당치 않습니다. 경호 차량 이동, 포토라인 패스로 이미 국민들이 공정수사에 대해 매서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실망은 결코 안 됩니다. 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체포와 수사를 온 국민이, 전 세계가, 특히 이 나라의 미래 세대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간 노동자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 요구조차
범죄로 몰았던 공권력입니다. 내란 수구의 엄정 수사로 추락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무너진 공권력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를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원내수석 부대표 맡고 있는 정춘생입니다. 오늘 윤석열 씨가 드디어 체포됐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정농단의 핵심에 있었던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 보고서를 보면 김건희 씨와 관련된 많은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장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박은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차기욱은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김준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백선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차기욱은 의원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3분 내란 수계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되었습니다. 작년 12월 3일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꿋꿋이 거리를 지켜주신 우리 시민들 그리고 경찰과 공수처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내란 수계 윤석열 체포는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시작입니다. 후속 조치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내란 사태를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국정농단의 한 축인 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내란 속의 윤석열을 통해 국정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는 의혹은 언론을 통해 이미 수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도대체 누가 대통령 노릇을 해왔던 것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김건희는 지난 총선 시 국민의힘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그리고 여론조사 회계 누락 등의 혐의로 이미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도 국정감사 출석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였고 동행명령 역시 거부하였습니다. 김건희는 그야말로 각종 의혹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또한 내란 속의 윤석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내란 행위 연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내란 행위의 실질적인 교사범 내지 공동정범으로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즉시 김건희를 출국 금지하고 수사기관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12월 국회 법사위에서 김건희에 대한 출국 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같은 날 조국 혁신당도 김건희에 대한 출국 금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오늘 현재도 김건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내란 속의 윤석열이 체포된 상황에서 법의 심판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주하거나 내란 사태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법무부와 수사기관에 김건희에 대한 신속한 출국 금지와 본격적인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직무유기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5일 조국혁신당 의원 1동.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임기 여성 직원 수 정보는 왜 필요합니까? 기재부는 사과부터 하십시오.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월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문을 보내며 기관별 출생률과 가임기 여성 직원 수를 공시 항목으로 담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 제기가 거세지자 기재부는 부랴부랴 입장을 발표해 의견 수렴 과정이었다고 발뺌했습니다. 2016년 12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별 가임기 여성 수를 표시한 대한민국 출산 지도 논란 이후 아직도 바뀌지 않은 정부기관의 인식이 참담하고 답답합니다. 이러한 발상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여성을 출산의 도구와 양육 담당자로 인식하고 성차별적인 사고방식을 고착화시킬 뿐입니다. 아직도 이런 비판을 이해하지 못했단 말입니까? 기재부는 그럴 계획이 아니었다는 입장으로 어물쩍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께 당장 사과해야 합니다.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저출생의 문제는 일가정이 양립되지 못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또한 출생률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을 모색하려는 전 국가적인 대책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가부장적인 인식 속에 여성을 수동적 존재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도 안 됩니다.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재부를 비롯한 공공기관부터 다시는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재교육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대로 모색하십시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